안녕하십니까. 부천마리아 이민희 과장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만성 무배란과 남성 호르몬 과다를 특징으로 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로서 가임기 여성의 약 5에서 10% 정도 발생하고 있는 가장 흔한 내분비 질환입니다. 2003년에 발표된 그 진단 기준에 따르면 첫 번째는 만성 무배란의 증상입니다. 이것은 희발월경 또는 무월경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희발월경이란 1년에 8회 미만의 월경을 하시거나 35일 주기를 초과한 월경 주기를 가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무월경은 임신이 안 된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상적으로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이 나타나거나 남성 호르몬 과다의 혈액 검사 결과가 보이는 경우를 따게 되는데요. 임상적인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으로는 여드름이나 다모증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드문 경우에는 여성형 탈모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하셨을 때는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 등을 측정을 함으로써 저희가 남성 호르몬 과다증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생리 2, 3일째 시행한 우리가 질초음파상 다낭성 난소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진단 기준 중에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저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직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지만 호르몬 간의 상호작용이나 고인슐린 혈증, 남성 호르몬 과다증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 희발월경 또는 무월경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만성 무배란의 증상입니다.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우리가 고프롤락틴 혈증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다른 내분비적인 질환 등으로도 인해서 배란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매우 심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신체 운동, 스트레스 등도 배란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배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배제를 한 후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AMH, 즉 항뮬러간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난소의 예비능 그리고 난소의 나이를 이야기를 하는 호르몬을 뜻합니다. 임상적으로 그 난소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진료 시에 AMH가 5에서 6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인 경우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직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AMH 수치가 낮더라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MH 단독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의 임신을 위해서는 적절한 배란 유도를 통해서 배란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먹는 배란 유도제를 처방하게 되는데요. 클로미펜이나 레트로잘 같은 약물이 대표적입니다. 클로미펜의 경우에는 약 80%에서 배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클로미펜을 복용하게 되면 선망이나 자궁경관 점액이 적게 나옴으로써 건조증 그리고 자궁 내막이 얇아질 수 있는 부작용을 겪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 약물을 중단할 경우에 대부분 금방 회복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레트로졸 같은 약물을 추가적으로 복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메포민 같은 당뇨약 처방을 함께 해서 배란 유도를 보조하기도 합니다. 만약 경구용 배란 유도제를 복용을 했으나 배란 유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배란 주사 약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 난소 과장후 증후군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사 약제 사용은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게 좋겠고, 투약 용량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배란 유도제 및 과배란 주사, 약제 등을 사용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자연임신이 실패하시는 분들은 인공수정이나 수정관 시술 같은 보조생식 수술도 권유드리게 됩니다.
다나선안수 증후군은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증상에 따른 적절한 접근을 통해서 그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 목표입니다. 다나선안수 증후군의 가장 흔한 임상 증상은 만성 무배란으로 환자분들은 보통 무월경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배란에 의해서 자궁내막이 지속적으로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에 노출이 되면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 같은 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리를 통해서 자궁내막을 탈락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2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내막 탈락 과정에 사용되는 약제는 경구 프로게스테론 제제나 주사약 그리고 경구용 피임약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나선안수 증후군은 산부인과적 질환뿐만 아니라 내과적 질환, 즉 제2형 당뇨병이나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같은 내분비적 질환도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특히 비만의 경우 다나선안수 증후군과 같은 대사 이상과 그리고 생식기능 이상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감량과 식이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원래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니까 이번 달에도 그렇겠지 하고서 쉽게 넘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다나선수 증후군은 우리나라 여성분들 5에서 10%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번 달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다나선안수 증후군은 산부인과 질환뿐만 아니라 내과적 질환도 동반 위험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 시도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이번 주기 꼭 임신 성공을 기원합니다.